안녕하세요. 이선미 강사입니다. 리눅스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션 LFCS 과정 디스크 관리 쪽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영상에서 디스크 정보 보는 방법 봤어요. df 명령, du 명령, 그리고 ls blk, blk id 커맨드 이 네 개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디스크 정보를 기본적인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자, 오늘은 정보 보는 거 이제 연결해서 본격적으로 새 디스크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새 디스크 추가하는 방법. 우선은 저는 가상머신에 이렇게 새 디스크가 추가돼 있어요. 우리 지난 영상에서 새 디스크 추가하는 거 보여드렸었는데 LFCS 서버 2에는요 50기가 하드디스크가 있는데 여기에는 운영체제가 설치되어 있고요 10기가짜리 하드디스크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아직 뭔가 파티션을 만들거나 작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새 디스크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 확인만 했죠. 네, 그렇게 해서 부팅을 시켜서 원격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때 저는 lsblk라는 명령 실행하게 되면요 이런 거 보실 수 있죠. sda, sdb 정보 보실 수 있는데 디스크 관리하실 때는 루트 권한을 자주 쓰게 되니까 처음부터 제가 수도 명령에서 -i 옵션을 써놓고요. 여기에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sblk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되면요. 디스크 정보를 보실 수가 있죠. sda, sdb, sr0, 스컷이 cd롬에서 이렇게 디스크들이 있습니다. 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디스크가 추가됐으면 디스크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디스크를 추가했어요. 그럼 뭔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디스크 추가했겠죠. 그죠? SDP 디스크에 10기가짜리 뉴 디스크가 추가됐다는 거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우선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이 디스크를 왜 만들었을까요? 왜 추가했을까요? 추가할 때는 그냥 막 추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뭔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SDP 디스크 10기가 디스크거든요. 이 디스크를 전체를 10기가 전체를 백업이라는 파일 시스템으로 사용할 목적입니다. 제 목적은요. 얘를 백업의 디스크 스토리지 공간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USB 디스크 하나를 꽂아서 여기다 무엇을 집어넣어야지라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리눅스에서 이 디스크를 제가 추가한 이유는 백업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면 새 디스크를 추가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새 디스크를 이 새 디스크가 DVR에 SDB라는 디스크라고 보겠습니다. 이 새 디스크가 추가됐고요. 이 새 디스크를 전체를 쓴다고 했거든요. 전체를 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가 디스크 하나를 추가했는데 이거를 파티션이라는 걸 나누잖아요. 그러면 한 개의 디스크를 두 개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SDB 1번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SDB 2번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5기가씩 나눠서 쓰겠다. 그러면 파티션이라는 걸 통해서 한 개의 디스크가 마치 두 개인 것처럼 나눠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제 목적은 그렇게 나눠서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한 개의 디스크를 전체 하나로 사용할 목적으로 써요. 그랬을 때 꼭 파티션을 나눠야 됩니까? 아니요. 파티션 나누지 않고 이렇게 홀 디스크의 이름 SDB를 그냥 통으로 써도 돼요. 근데 제가 다음에 소개할 영상이 디스크 사이즈를 키우고 파티션 사이즈를 키우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얘를 파티션 나눌 겁니다. DVR에 SDB 1번으로 전체 10기가 공간을 사용하도록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파티션 만드는 작업을 1번으로 진행을 해주고요. 파티션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은 그 파티션 나눈 공간에다가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포맷을 해줘야지 됩니다. 리눅스는 포맷을 할 때 여러 가지 타입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포맷 할 때 ext4라는 타입으로 쓸 수도 있고요. xfs라는 것도 쓸 수 있고요. 등등등 다양한 형태의 포맷 타입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윈도우즈에서는 VF8가 있고요. NTFS가 있고요. 이렇게 타입이 있는 것처럼요. 자, 저는 ext4 타입으로 포맷을 해줄 거예요. ext4 타입으로 포맷을 해줄 거고요. 포맷이 끝나게 되면 이곳에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형태의 블럭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한 개의 블럭은 4KB 사이즈를 가지는 한 개의 블럭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블럭이 만들어지겠죠? 이제 데이터, 파일을 저장할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그냥은 저장되는 게 아니라
마운트, 장치 연결해야 돼요. 여러분이 USB 스토리지가 있으면 그 USB를 연결해야지 쓸 수 있는 것처럼 장치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저는 요 공간, 그만큼의 공간을 바로 백업이라고 하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어서 이 디렉토리로 장치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게 바로 마운트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마운트라는 걸 이용해서 장치 연결을 하게 되면요. 이제 백업이라는 공간에다가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실제로 어디에 이 새 디스크 안에 저장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거를 끝내면 안 되죠. 다음번 부팅 시에도 이 백업 공간은 여전히 쓸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만들어주는 작업을 우리가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진행을 해볼게요. 첫 번째, 파티션 나눠주는 게 1번. 두 번째요, 포맷하는 게 2번. 3번, 마운트 시켜주는 거. 그리고 4번은 부팅 시에 자동 마운트 될 수 있도록 구성해 주는 거. 그래서 전체 과정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는 새 디스크를 나눠주는 파티션 나누는 작업부터 진행을 해줄 거예요. 파티션 나누기가 1단계 작업입니다. 1단계 작업부터 진행할게요. 파티션 나눠주는 명령은 두 가지를 쓸 수 있어요. fdisk라는 명령도 쓸 수 있고요. gdisk라는 명령도 있는데 fdisk는요 mbr 타입으로 파티션을 나눌 때 쓰는 거고요. gdisk는요 gpt 타입으로 파티션을 나눌 때 쓰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파티션을 나누는 명령이 두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걸 쓰시든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10기가 디스크, 1테라 디스크를 쓰는 데 있어서는요, F디스크를 쓰나 G디스크를 쓰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F디스크라고 하는 명령 가지고 저희가 기본을 보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F디스크와 G디스크, MBR과 GPT에 대한 차이점도 설계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진행합시다. F디스크 명령에 대해서 제가 도움말을 확인해 봤습니다. F디스크 다음에 help라고 해봤더니 F디스크 뒤에다가는요, 이렇게 L 옵션을 써주게 되면 파티션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F디스크 뒤에다가 디스크 이름을 써주게 되면은요, 바로 파티션을 직접 여러분이 관리해 줄 수가 있죠. 디스플레이 하거나 조작하거나, 조작할 때는 이렇게, 디스플레이 할 때는 L 옵션을 써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도 해봐야 되겠죠. F디스크, DVR에 디스크 이름을 써주면 돼요. 저는 SDB 디스크, 이 디스크를 뭐 할 거예요? 파티션 나눌 거예요. 라고 엔터 눌러주면요. 이렇게 메시지가 뜹니다. 처음에 나오는 메시지는 이렇게 웰컴 메시지와 함께 커맨드가 나와요. 커맨드가 나오는데, 자, 커맨드 M 명령 넣어주게 되면, M을 입력해주게 되면 도움말 볼 수 있대요. M 입력해주고 엔터 눌렀더니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커맨드가 나옵니다. 커맨드가. 자, 그 커맨드를 제가 여기에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커맨드입니다. F디스크 커맨드고요. 그 커맨드는요, 어떤 게 있냐면 M 입력하게 되면은 도움말을 보실 수 있어요. 이 중에 기본적인 P 커맨드는 뭡니까? 바로 프린트 파티션. 우리 파티션 테이블 만드는 거를 확인할 때 쓰는 겁니다. N은 뭡니까? New 파티션. 파티션을 생성해 줄 때 쓰는 겁니다. 자, D는 뭡니까? 딜리트 파티션. 파티션을 삭제할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W라고 하는 게 있죠. W와 Q는요, 저장할 때, 종료할 때 사용하는 파티션 명령인데, W는요, 저장하고 종료하고요. Q는요, 저장하지 않고 종료하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T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T. 뭘 해주는 겁니까? 파티션의 타입을 수정해 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요 정도 명령어 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파티션 구성하실 수 있어요. 새로 만들 수도 있고요. 삭제하실 수도 있고요. 타입 바꿀 수도 있고요. 저장하고 종료시킬 수 있고, 또는 저장하지 않고 종료시킬 수도 있죠. 이게 F디스크 명령의 커맨드들이고요. 이 커맨드를 우리가 보고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만들어 봅시다. 만들어 볼 텐데, 먼저 뭐부터 해볼 거냐면요. 자, P라는 커맨드부터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P 썼더니 현재 SDB 디스크는 이렇게 10기가 디스크가 있는데 아직 파티션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파티션을 만들어야 되겠죠?
뉴 파티션 만들어주는데 MBR 타입의 F디스크는 MBR 타입의 파티션을 만들어주는데 프라이머리 파티션을 4개까지 만들 수 있어요. 물론 2TB 용량 제한도 있고요. 자, 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는 10기가짜리 공간이니까 프라이머리 파티션 만들 수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파티션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원한다면 익스텐디드 파티션으로 만들어서 확장해 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익스텐디드 파티션까지 합치게 되면 전체 15개의 파티션을 만들 수가 있고요. 기본 파티션을 만들게 되면 4개 만들 수 있는데 저희는 상관없어요. 지금 1개만 만들면 되니까. 그래서 프라이머리 파티션 만들어 줄 겁니다. 디폴트가 프라이머리죠. P 입력하고 엔터 눌러줍니다. 그럼 파티션 번호 뭐 만들래? 그냥 1번 만들어주면 되겠죠. 1, 2, 3번 중에 만들어주고요. 퍼스트 섹터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야? 시작점은 당연히 출발점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거기가 어딘데요? 2048 섹터가 있는 자리. 이 자리가 시작점입니다. 어디까지 쓸 거야? 디스크 전체 다 쓸 거야 하면 엔터 눌러주면 돼요. 제가 이 중에 5기가만 쓸 거야. 그럼 5GB라고 써주면 돼요. 이 중에 100메가만 쓸 거야 하면은 100메가라고 하면 돼요. 여러분이 단위를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죠?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 테라, 펜타바이트 나와 있죠? 저는 그래서 그냥 엔터 누르게 되면 전체 사이즈를 다 쓰게 됩니다. 엔터 눌러줄게요. 그랬더니 전체 파티션이 만들어졌어요. 확인 한번 해야 되겠죠? P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더니 이렇게 SDB1은요. 요 시작점에서 이 엔드 지점까지 해서 전체 10기가 사이즈에 뭐가 만들어졌다? 하나의 SDB 1번 파티션이 만들어졌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W를 입력하게 되면요. 저장하고 종료가 되고요. Q를 입력하게 되면 지금까지 만든 거 싹 날리고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W 입력하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디스크의 싱크, 실제 방금 전까지는 메모리에서만 작업한 거고 디스크의 싱크를 맞춰서 실제 이 세 디스크에 파티션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할까요? 저 어떻게 했나요? 파티션 만들 때, 자, 새로운 파티션 만들래요? 먼저 P 명령 놓고요. 새로운 파티션 만들래요? 해서요. 퍼스트 섹터는요, 엔터를 눌렀고, 라스트 섹터도 엔터를 눌렀죠. 자, 그래서 이 내용 한번 그대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있는 내용 그대로 컨트롤 인서트해서 이 자리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맨드 N 입력했고요. 여기에서 저는 P라고 파티션을 집어 넣었습니다. 자, N도 집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자, 1번 파티션을 만들었고요. 정리합니다. 또 여기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입력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엔터를 눌렀죠. 자, 엔터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다시 또 P 명령 넣어줬더니 어떤 게 나옵니까? 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나왔고요. 결과 확인한 다음에 저는요. W를 넣어서 저장까지 하고 종료시켰더니 싱킹해서 파티션 완성됐어요. 파티션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잘 만들어진 파티션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파티션 확인해 볼게요. 결과 확인해 봅니다. 결과 확인 어떻게 해보면 되죠, 여러분? 결과 확인은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앞서 봤던 lsblk 커맨드 가지고 봤더니 sdb 1이 하나 생긴 거 보이시죠? 자, lsblk라는 명령을 실행해서 자, 결과를 보니 SDA만 있는 게 아니라 SDB 공간에 파티션 하나가 추가되어 있는 거 확인, 여러분.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요만큼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이 됐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파티션을 만들었으니까 포맷을 해줘야 되겠죠. 텅 빈 공간이라서 여기다가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이런 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다가 포맷을 해줄 겁니다. 포맷을 해줄 때는 파일 시스템 타입을 지정해서 여러분 포맷을 해줄 수가 있어요. 파일 시스템 타입을. 그러한 파일 시스템 타입은 리눅스 파일 시스템 타입이 굉장히 많아요. 파일 시스템 타입 지원해 주는 게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요. ext4라든지 xfs라든지 이러한 파일 시스템은 여러분 아셔야지 돼요. ISO 9660 같은 경우는 CD-ROM 타입이고요. 또 리눅스가 지원해 주는 것 중에요. vfat도 지원해 줍니다. 이거 윈도우즈 파티션이거든요. 윈도우즈 공간과 쉐어해 주는 그러한 디스크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때 그럴 때 쓸 수 있고요. 물론 NTFS도 서포트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널에서 기본 기능이 활성화만 되어 있으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NTFS까지 쓸 수 있는데 여러분은 이보다 먼저 윈도우즈 공유 파일 시스템으로 쓰는 요 VFAT나 NTFS보다는요. 요 EXT4 3라고 해놨나요? EXT4 타입이나 XFS 타입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우리는 리눅스가 기본으로 사용하고 있는 타입이 바로 디폴트 파일 시스템으로 우분투에서 사용하는 게 EXT4고요. 또 CentOS 계열에서 사용하는 거는 XFS 타입을 씁니다. 두 개의 차이가 아주 좀 딥다이브하게 들어가게 되면 차이점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지만 지금은 우리가 이 EXT4 타입으로 포맷하는 거를 저희가 해볼 겁니다. 거고요. 자, 그래서 포맷을 쓰기 위해서는 mkfs라는 명령을 써야 되는데 자, 이것도 하나 참고로 하나 알아두세요. mkfs-t 타입에다가 ext4라고 하는 걸 집어넣게 되면요. 실제 커맨드는 뭐가 동작되냐면 mkfs.ext4라는 커맨드가 동작됩니다. 마찬가지로 mkfs 뒤에다가 xfs라는 걸 쓰게 되면요. 실제 커맨드는 뭐가 동작되냐면요. 바로 mkfs.xfs라고 하는 이러한 커맨드가 실행되게 됩니다. 이거는 약간의 호환성을 위해서 쉽게 쓸 수 있는 명령이고 진짜 동작하는 명령 속에 있는 명령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저 mkfs 명령 사용법을 잠깐만 볼게요. mkfs 다음에 help라고 커맨드 썼더니 mkfs 뒤에다가 뭘 쓸 수가 있다. 대신 t 다음에 파티션 파일 시스템 타입을 넣어줄 수가 있고 디바이스 이름을 써서 넣어주면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T 옵션까지 여러분 아셔야 되겠죠. T 옵션 뒤에다가 뭘 쓰면 된다? 파일 시스템 타입을 써서 넣어주면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 제가 넣어서 여기다가 사용법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희 이 mkfs 명령 가지고 포맷 한번 해볼게요. 자, 타입은 뭐로 할 거예요? ext4 타입을 할 거예요. 누구를요? DVR의 SDP 1번을 포맷할 겁니다, 여러분. 자, 잠깐만요. 포맷하기 전과 포맷한 후 보여드릴게요. BLK ID 기억하시죠? DVR의 SDP 1을 봤더니 이렇게 파티션 정보 나옵니다. 이제 포맷 해볼게요. 자, MKFS 타입 ext4 타입으로 DVR의 SDP 1을 포맷합니다. 포맷하게 되면 이렇게 4KB 블럭이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가 만들어진다고요. 디스크 사이즈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거기에는 전부 다 주소 값이 붙게 됩니다.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인덱스가 붙게 되고요. 꼭 거기에 파일이 저장이 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뭔가 파일을 저장하고 파일을 읽을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를 포맷이라고 하고 그 작업이 방금 진행이 됐죠. 그래서 4KB짜리 블럭이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많은 블럭들이 만들어졌냐면 자, 이만큼의 4KB짜리 블럭들이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아이노드 테이블이 만들어졌고요. 자, 파일 시스템이 생성됐어요 라고 메시지가 떠있죠. 자,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결과 한번 볼게요. 달라졌나요, 여러분? BLK ID 명령으로 봤더니 좀 전에는 뭔가 파티션 UUID, 유니크 아이디만 있었는데 이제는요. 파일 시스템 UUID와 함께 타입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정보가 나오면 이런 타입으로 포맷이 됐구나라고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포맷을 해주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해서 요 내용 그대로 집어넣어 주고요. 자, 보기 좋게 정리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맷을 진행을 했어요. 포맷이 진행된 다음에는 언제든지 BLK ID 명령 가지고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이렇게 명령 실행했죠. BLK ID를 실행했죠. 자, 이렇게 명령어들 우리가 실행해 봤습니다.